오늘 준비한 내용들 화면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을까 요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저는 다음 주를 준비를 한번 하기로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전략과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오늘 요약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 사실 뭐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의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중에 제가 방송하다가도 야,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3월달, 4월달 수익을 내는데 지대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인 바이오 헬스 투자 전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요거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바이오 헬스 중장기 전략이라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은 초안만 나온 상태고요. 이게 언제 발표가 되냐면 4월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말이니까 3월 달에 잘 준비해 놓고 4월 달에 뉴스 나와서 주가 터지면은 그때 팔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실 때 항상 이렇게 뒤늦게 타시는 이유가 앞으로의 재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의 뭐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놨어야 되는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있다 그러면은 이미 1주, 2주 전에 사놨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수익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할 수 있죠. 이제 와서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고 막 마음은 급해지고 장은 끝나가는데 뭐 사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준비하는 방송 우리 대박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R&D, 연구개발과 인력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정밀 의료와 유전체 정보. 이미 여기서 종목들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정밀 의료 하면은 뭐 의료기기 쪽이겠죠. 유전체 정보 하면은 종목이 한 5개 나옵니다. 그죠? 이쪽 등의 내용들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일단은 밝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의료기기 통합 패키지를 이제 수출 계획을 좀 세우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업종 차트가 대부분 어떻죠? 2018년도 초반에 신고가가 있던 종목들이 지금은 신저가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누가 그냥 얘기만 해주면 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좋은 얘기 하나만 딱 던져주면은 갈 수 있는 시기. 실적이 잘 나왔다. 좋아요. 뭐 해외 뭐 수출에 성공했다. 좋아요. 얘기만 나오면 되는데 그놈의 호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바로 정부가 이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 매집하시고 4월 달에 판다는 전략으로 들어가신다면 저는 분명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규제 혁파를 통한 신제품 서비스 창출.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죠. 규제 샌드박스 해가지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막 2~3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 2호, 3호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올 애들은 뭐가 될 것이냐. 근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하신 얘기들을 조약을 해보면은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20건 이상을 발굴을 하겠다. 제가 언제 지나가면서 공개 방송에서도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이 업종이 되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헬스케어 쪽인데 앞으로 이제 20건 이상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유전체 검사 등 핵심 규제 개선을 병행을 하겠다라고 또 코멘트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련주가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주가 보고서 바닥이네 그러면은 3월 달에 한번 잘 모아보시고 아마 3월 달에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거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사놓는 거예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재료가 있으면 차트가 안 좋을 때 사는 겁니다. 차트도 좋고 또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미 주가가 저 멀리 날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하는데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가지를 포기하자면은 전 차트를 버립니다. 차트를 포기하고 다른 종목, 다른 부분이 조건이 좋을 때 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음봉 매수, 양봉 매도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음봉 매수라는 건 뭐죠? 우리 투자의 상식으로는 버리는 자리예요. 그죠? 버리는 자리인데 저는 거기서 막 사라고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시간 지나고 보면은 아, 거기가 되게 잘 산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지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봉이나 뭐 돌파 매매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수익이 썩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그동안 시장에 수업료를 많이 내신 분들은 음봉 매수, 그리고 빠질 때 사놓으시고 재료가 언제 있다고요? 4월 중에 있다고요. 4월 중에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점에서 천천히 사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들을 제가 또 가지고 왔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유망 벤처 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매출 300억 이상의 라이징 스타 기업들을 1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까 그 바이오 헬스케어 중장기 전략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매출액 300억 이상의 라이징 스타, 이런 떠오르는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매출액이 막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나, 그죠? 이런 회사들보다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별로 안 좋지만 조금 정책적으로 도와주거나 자본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업종들의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서 야,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투자에 들어가야 될까? 그냥 뭐 바이오주 좋으니까 그냥 뭐 사면 올라가겠지. 절대 안 돼요. 조금 더 잘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제 3월 달 말부터 우리 바이오 제약, 특히 이제 제약 업종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해외 학회 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3월 말부터 있기 때문에 2월 동안에 좀 잠잠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2월 달에 바이오를 들고 있다가 아이고 지겨워하면서 던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후회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이제 일정들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3월 말에 뭐 재료 나오고 하면서 4월 달에 정부 정책 나오고 하면은 이게 또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3월 달에는 저평가주, 이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도 최근에 좀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들을 집중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는 6월 달까지 주요 바이오 행사들이 6월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엔 저는 지속적으로 장기적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월 달에 잘 사놓고 4, 5, 6에 수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제약업종 중에서 제약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 가지 악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당장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지금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공동 생동성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약을 만들 때 어떠한 약의 이제 이게 그냥 뭐 연구실에서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인된 그런 규격에 공인된 어떤 장비를 갖춘 곳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 약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그 검증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 이제 생동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동성 시험이라는 것이 이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실을 만들고 연구 인력들을 하고 또 시험 인력들을 데려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돈이 부족해요. 그거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약 하나 만드는데 이거 매번 하려고 그러면 돈이 크기 때문에 이 시험을 공동 참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가져가가지고 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질병, 뭐 감기약을 만든다 그러면은 감기약 생동성 실험 해가지고
거기서 한 뭐 10개 기업에 참여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약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 루트로 약을 만들면 좋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개 기업들이 가서 각자 약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약이 있고 복제약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장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장점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이 복제약 만드는 기업끼리 너무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다는 거. 우리 약이 더 좋다. 서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약가 인상으로 적용되게 되고 고스란히 환자들이 그걸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이 공동 생동료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의 수가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는데 일단은 최대 4곳으로 제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폐지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의 악재는 아니지만 유예 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중소형 제약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미리 얘기 나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죠? 전략까지 세워드렸고 잘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자동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우리 뭐 IT 쪽이나 이쪽을 보면은 많은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막 수십조,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 투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그런 상황들인데, 현대차도 오늘 그 일환으로 한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R&D 그리고 미래차에 대해서 향후 5년간 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굉장히 통 큰 결정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에서 핵심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의 비전이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률 7% 달성, 그리고 ROE를 9%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결국 수익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뭐 안 좋은 것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떤 외국차에 많이 이제 치이고 있는 상태들이고, 솔직히 요즘에 돈 있으면은 현대차 안 사고 다 외제차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이겨내보고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제시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계획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들이 나왔다는 거에 좀 저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 투자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6조 원대, 6조 4천억, 그리고 차량 전동화에 3조, 그리고 자율주행차 커넥티비티 쪽에 2조 5천억, 그리고 선행 개발 및 전반적 R&D 쪽에 2조 5천억으로 통 큰 계획들을 밝히게 됐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2020년도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시키겠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예요. 2020년도까지. 그리고 2021년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겠다. 저게 되려면은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 그죠? 결과물이 나와줘야겠죠? 저것들. 그리고 2030년까지 8조 원대를 투자해가지고 수소 전기차를 50만 대 생산하겠다. 이거예요. 수소차나 수소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목표치가 너무 작지 않나요? 그죠? 당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에서 밝힌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뭘 볼 수 있는가?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배당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밝히게 됐고요. 처음으로 외국인 사회이사를 선임을 해서 2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앞으로 외국계 자본이 조금 더 들어오기도 쉽게 또 유치가 될 수 있게 그런 이제 내용들 했고요. 저는 그래서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많은 정도 올라왔어요. 연초 대비 올라왔는데 충분한 조정을 받았을 때 가까운 호재부터 투자를 하자. 가까운 호재 뭐 있어요? 전기차. 그죠? 전기차 가면 2차 전지 따라오겠죠? 다음 자율주행차.
이쪽부터 천천히 투자 들어가시면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관련주가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 한 뭐 15, 20% 올라왔지만 저기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과감하게 한번 좀 투자하셔서 연말이나 후년까지 보신다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 내용들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차트가 무너졌을 때 사보시기 바랍니다.